안녕하세요, 스토리 엑셀입니다.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피벗 테이블을 다뤄볼게요. 피벗은 회전축이라는 뜻으로 머릿말을 기준으로 행과 열의 위치를 움직여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함수의 조건식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하듯 피벗도 테이블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내야 하기 때문이죠. 피벗의 기본 도구와 옵션을 활용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드릴게요. 반드시 피벗을 실무에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월 마감과 집계, 분석이 함수 못지않게 쉬워질 겁니다. 피벗을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을 위해 규칙과 제약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셀 병합은 불가합니다. 병합된 셀은 피벗이 읽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머리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공백과 중복도 안 됩니다. 세 번째, 테이블 내 부분합, 즉 소개행은 금지합니다.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빈 행, 빈 열은 안 됩니다. 데이터가 끊어져서 데이터베이스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규칙적인 데이터 입력에 따른 완성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엉망이라면 피벗의 그룹, 즉 요약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그럼 피벗 테이블 시작해 볼게요. 자격증의 피벗과 실무 피벗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선 파일의 시트는 이전에 정렬과 필터 파일하고 동일하고요. 시트만 옮겨서 피벗 테이블을 진행해 볼게요. 시트는 피벗 시트와 일자별 담당자 거래 내역과 담당자별 영업 실적, 그리고 피벗 매출 마감 4개의 시트를 활용해 볼게요. 우선 피벗 시트는 자격증 문제의 피벗 테이블 문제예요. 실무 예제의 담당자별 거래처 내역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피벗 매출 마감 이 형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새롭게 한번 생성해 볼게요. 피벗 시트로 다시 돌아가서 가전제품 AS 처리 현황이에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까지 다 제공을 해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열 25행에서 시작하라고 하죠. 피벗은 데이터베이스의 머리글의 위치를 변경한다라고 했죠.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자격증 문제예요. 값에는 대부분 숫자가 들어가요. 이 4개의 머리글을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메뉴가 아닌 삽입 메뉴에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범위를 미리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된 범위가 지정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하다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다시 범위 지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워크시트에 할 건지 기존 워크시트에 할 건지 선택달라는 거예요. 동일 시트에 A열 25행에 시작해라 라고 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죠. 그리고 위치 A열 25행 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참조값이 다 보이죠? 그러면 A열 25행을 지정해 주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저희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은 많이 없어서 표 선택이나 기존 워크시트나 새 워크시트에 할 건지 이 3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필드라고 생겼어요. 필드는 머릿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드, 머릿말의 이름을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 정렬도 필터도 머릿말 기준이었죠. 이제 밑에 있는 4개의 영역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진행하시면 돼요. 머릿말을 어디에다가 위치를 옮기냐에 따라 테이블 자체가 새롭게 생성된다라는 거. 저희가 날짜를 했기 때문에 분기와 연이 생긴 거예요. 요것도 데이터 형식에 따라 틀려요. 이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자격증이라 간단해요. 접수 날짜는 보고서 필터에 옮겨라고 했으니까 보고서 필터에 여기 필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옮기라는 대로 옮겨요. 그 다음에 AS 지점은 행으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열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또 하나 있죠? 값에는 AS 비용을 시그마 값에는 숫자 값이 들어온다, 계산 값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수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드 창에서 결과값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머릿말의 위치, 필터와 열과 행과 시그마 값에 따라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열과
행의 위치예요. 뭐 시그마 값에는 숫자 값을 정의하니까 별로 헷갈려 하지 않은데 열과 행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럴 땐 여기 아이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은 밑으로 생성된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요. 행은 아이콘 그림을 잘 보시면 가로로 돼 있죠. 그러면 나가서 볼까요? 요거 닫을 수 있어요. X 눌러서 창 닫고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새로운 피벗 테이블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필드 목록 창으로 들어가시려면 여기서 기능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밖에서 클릭하시면 개발 도구까지 기본 메뉴가 보이죠? 하지만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피벗 테이블 안에 셀을 클릭하면 분석과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위한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된 이후에는 분석과 디자인 메뉴를 활용해서 새롭게 더 꾸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본 메뉴와 동일하게 피벗 테이블에서 많이 활용되는 메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의 필드 목록을 다시 표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위치를 옮겨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테이블이 바뀌는 걸 보이시죠? 열에 꼭 머릿말이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위치에 따라 테이블이 생성된다라는 거.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행과 열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접수 날짜는 필터로 이렇게 해서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하시면 다시 모든 항목 보여주겠죠. 그럼 일단 필드 닫고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 마지막 데이터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어요. 레이아웃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 보이시죠? 요거의 테이블 형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지는 디자인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 자격증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시트 옮겨서 일자별, 담당자별 거래 내역처 삼행을 클릭하고 보기 메뉴에 틀 고정 시켜볼게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하시면 머리글이 고정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실무 문제는 여러분이 이 테이블을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파악됐겠죠. 그래서 저희는 피벗 매출 마감 시트처럼 만들어 볼 거라는 거예요. 담당자별 영업실적은 함수 적용해서 월 마감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함수를 적용하면 엑셀 자동화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금액이 바뀌면 함수 적용한 거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피벗은 실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이 어떻게 정의되냐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에 필터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이게 담당자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부서가 열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4개의 머리글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새로 생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갈까요? 삽입 메뉴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 하냐 기존 워크시트 하냐. 새 워크시트 하면 시트 하나가 새로 생성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트에서 하지 않고 다시 기존 워크시트에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지로 그림을 캡처해 놨기 때문에 A열 이행에다가 클릭할게요. 새로운 피벗을 생성하겠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돼요. 담당자는 행이겠죠?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면 돼요. 담당자가 내가 이렇게 나열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얘를 열로 옮기시면 돼요. 실무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행으로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래처예요. 그러면 담당자별로 맡은 거래처가 있겠죠. 그것도 행으로 옮겨요. 그러면 강원 대리점의 담당 거래처는 요만큼이겠네요. 이 리스트만도 하나의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예요. 부서는 열로 정의하겠다라고 아까 했죠. 그러면 부서가 열로 정의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액, 제일 중요한 금액은 시그마 값에 표시하면 되는데 이 금액을 내가 평균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평균으로 낼지 개수로 낼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합계를 많이 내겠죠. 취소할게요. 값도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이 완성됐네요. 내가 피벗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행과 열 시그마 값을 정의했다면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먼저 주세요. 그러면 눈에 가장 잘 들어와지는 형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이죠? 강원 대리점의 거래처.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난 거예요. 얘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옵션이나 서식을 활용해서 보고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이 보고서 형식도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셀 스타일처럼 몇 개의 스타일을 지정해 줘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예 새로운 서식을 적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 메뉴는 부분합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부분합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요약이라고 돼 있는 게 부분합이거든요. 부산 대리점 요약, 오건우 요약. 그럼 이 부분합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럼 부분합 표시 안 하면 돼요. 합계도 마찬가지예요. 총합계예요. 총합계는 맨 마지막에 있겠죠. 얘예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겠다. 그러면 여기 행만 총합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도 있어요. 행과 열. 모든 부분. 이 부분에 행의 총합계를 나타낼 건지 열의 총합계를 나타낼 건지도 선택사항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여줘요. 행의 합계만 설정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열은 없어진 거 보이죠? 그리고 강원 대리점하고 밑에 비어 있어요. 이걸 다 채워야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레이아웃에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 요거도 꼭 알아두세요. 모든 항목에 빈 셀을 두지 않고 다 채우겠다. 그러면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 클릭하시면 채워진 거 보이시죠? 이 테이블을 다시 함수 적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로 쓰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스타일이에요. 행머리글을 지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줄무늬를 꼭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이에요. 분석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원본 변경 범위를 지정하고 왔죠. 근데 이게 표가 아니라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여러분이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200행까지만 피벗 테이블을 적용하겠다. 그럴 때는 범위 선택은 여기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는 서식을 적용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쉼표 스타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범위 지정하고 이 금액 값이죠. 이 금액 값은 쉼표 스타일 하고 이 서식 부분이 피벗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에요.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오른쪽 눌러서 옵션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빈셀 표시예요. 이것도 자격증에 잘 나오거든요. 빈셀은 모두 별표 표시하겠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빈셀은 모두 별표 표시되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은 가운데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가운데로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약 및 필터도 아까 제가 디자인의 합계와 총합계, 레이아웃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요약 필터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요 총합계를 활용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 들어가서 장 축소 단추가 보이죠. 그리고 상황별 설명 도구 난 이것도 필요 없다. 그럼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일반 테이블처럼 보이죠. 피벗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담당자별 영업 실적에 가셔서 함수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함수는 자동화예요. sumif s로 집계를 한번 내볼 건데요. 이것도 함수로 보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도 작업해 볼게요. sumif s는 이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어요. 그리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요. 합계를 내겠다. 조건이 두 개죠. 합계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금액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려서 금액을 합계 내겠다. 조건은 첫 번째 담당자별이겠죠. 조건 범위는 다시 돌아가서 요 담당자별이 되게 담당자별 절대값 줘야 되겠네요. 다 F4 적용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얘가 되겠죠. 얘도 혼합참조겠죠. 왜 A열은 움직여야지 말아야 되니까 A열에 절대값 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부서가 되겠죠. 가서 부서의 범위를 지정해 줘요. F4 절대값 주고 부서는 얘가 되겠죠. 이번에도 혼합참조예요. 행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죠. 행 앞에다가 달러 표시해줘요.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셀 참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게 이 경우예요. 행과 열이 움직이지 않아야 될 부분 파악해서 얘를 정확히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요. 그리고 연속 채우기 하면
집계가 나왔네요. 이 집계가 이제 피벗 테이블 집계와 맞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참조 잘 됐죠. 강원 대리점의 지방 영업소. 합계는 물론 여기 거래처별 내역에서 가져오겠죠. 이거를 그대로 피벗 테이블로 작업해 볼게요. 범위 잡고 이제 피벗 테이블 하나 생성해 볼게요. 컨트롤 A 눌러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존 위치 H열 4행에 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지정하시면 돼요. 행열만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영업 구분에는 담당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부서예요. 부서가 열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시그마 값에 들어가겠죠. 마우스 포인터를 테이블 경계선에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걸 보일 거예요. 여기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요거는 기초 영상에 있어요. 마우스 포인트 부분에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정렬이 안 됐네요. 그럼 요것도 정렬하실 수 있어요. 함수 들어가 부분도 정렬이 가능해요. 이전 시간에 정렬 배웠죠. 데이터에 정렬을 해야 기준은 영업 구분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피벗은 무조건 오름차순 기준이 우선이에요. 확인 누르면 됐네요. 얘도 쉼표 스타일 줄게요. 아까 피벗은 서식은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네, 함수하고 합계가 딱 맞게 떨어졌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되지만 피벗 테이블은 자동화가 안 된다.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변경했을 때는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줘야 된다. 라는 거 해야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있나요? 뭐 함수가 자동화라 유용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테이블을 한번 보면 이런 구조를 함수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중간중간 요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인쇄할 때 A4용지 한 장으로 결제가 진행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을 정의해 봤는데요. 이 정도만 아셔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데이터 메뉴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피벗 테이블에 띄워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중복된 항목 제거가 정렬만큼이나 데이터베이스 원본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 때문에 쉽지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활용하지 않고 피벗을 대신해서 사용해요. 한번 볼게요. 원본 데이터를 흩트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일단은 몇 개의 데이터만 가져가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아까 피벗 테이블에 작업할 요 4개의 열을 컨트롤 C에서 요거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시트 하나 생성해서 붙여 넣을게요. 요걸 가지고 중복 데이터 제거 한번 해볼게요. 이 4개의 데이터를 전부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겠다. 그러시면 모두 선택 취소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머리 글로 움직여요. 만약에 내가 담당자에 대한 중복된 항목만 제거하겠다. 그러면 담당자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대신에 거래처나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얘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4개가 모두 중복된 거를 취소하겠다. 그러면 몇 개 안 나오겠죠. 확인 누르면 고유값 290개에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91개의 중복된 값이 제거됐다. 데이터베이스 삭제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인 누르면 중복된 건 삭제되겠지만 이 금액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91개의 데이터가 날라갔기 때문에. 데이터를 파악한 후에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거래처만 내가 추려서 오고 싶다. 그러면은 피벗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피벗 들어가 볼게요. 삽입의 피벗 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클릭해요. 그리고 확인 눌러요. 여기에 거래처만 가져올 거예요. 거래처만 체크하고 행으로 두면 되거든요. 중복 데이터 제거한 값하고 똑같아요. 요거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피벗 테이블 중복된 항목 제거까지 진행할 거고요. 반드시 피벗을 실무에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월 마감과 집계, 분석이 함수 못지않게 쉬워질 겁니다. 피벗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리본 메뉴에 새로운 메뉴가 생성될 만큼요. 그만큼 알면 알수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